단 한 번의 전투가 무려 500년이나 가는 왕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고려라는 나라의 운명을 끝장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버린 결정적인 전투, 바로 황산대첩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와, 전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냥 느껴지시죠? 근데요, 이게 그냥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한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14세기 후반, 당시 고려가 처했던 상황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정말이지 말 그대로 사방이 적이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당시 고려가 얼마나 답이 없는 상황이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중국에선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대혼란기였죠. 북쪽에선 홍건적이다, 여진족이다 끊임없이 쳐들어왔고요. 그런데 진짜 최악의 위협은 바로 바다 건너 일본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남북조로 쪼개져서 내전 중이었거든요. 중앙정부가 힘을 잃으니까 왜구들이 그냥 좀도둑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정규군처럼 조직화돼서 고려의 해안선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380년 이 위기가 정점을 찍습니다. 이 숫자 500. 무려 500척의 배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건 더 이상 해적질이 아니죠. 이건 그냥 나라 하나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침략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에게는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병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비밀병기 때문에 해상 침략이 오히려 훨씬 더 끔찍한 육지재앙으로 번지게 됩니다. 바로 진포해전입니다. 왜구들은 훔친 물건에 옮겨 싣기 편하게 자기들 배 500척을 전부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어요. 이게 최악의 패착이었죠. 바로 그때 최무선이 이끄는 고려수군이 나타나서 세계 해전 역사상 최초로 한포 사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20가지가 넘는 신형 화약 무기가 불을 뿜으면서 왜구의 함대는 단 한 척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고려는 바다에서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그 결과 자기들 땅에 훨씬 더 무서운 재앙덩어리를 풀어놓고 만 겁니다. 돌아갈 배가 없어진 왜구들은 이제 살기 위해 발악하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잔혹한 지상군이 되어서 내륙을 닥치는 대로 휩쓸기 시작한 거죠. 이 한마디에서 당시 왜구들의 기세가 어땠는지 느껴지시죠? 가는 곳마다 고려군을 박살내니까 이제는 아주 대놓고 수도 개경까지 쳐들어가겠다고 선포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정규군마저 속수무책으로 깨지고 온 나라가 공포에 떨자 조정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북쪽 국경지대에서 괴물 같은 명성을 떨치고 있던 한 천재 장군을 부른 거죠. 조정이 부른 그 이름,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나타났죠. 이 부대의 이름이 가별초인데요. 이건 일반 군대가 아니에요. 이성계 개인에게만 충성하는 이성계의 개인 특수부대 같은 거였습니다.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됐는데 고려인뿐만 아니라 여진족까지 섞인 다국적 부대였고요. 특히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술은 그야말로 당대 최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소라나팔, 대라를 불어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심리전에도 아주 능했죠. 자,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황산에서의 마지막 결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전장의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왜구들은 험준한 산꼭대기, 즉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병력 수도 일부 기록에 따르면 고려군의 10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부하들이 신중하게 싸우자고 말리는데도 이성계는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내가 먼저 죽겠다고 외치면서 맨 앞에서 적진으로 돌격합니다. 심지어 싸우다가 화살에 맞기까지 했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적들을 베어 넘기면서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당시 왜구를 이끌던 장수는 고려군이 아지발도라고 부르던 정말 무시무시한 소년 장수였습니다. 아기 장수라는 뜻인데 이름하고는 완전 딴판이었죠. 나이는 한 15살에서 16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는 철갑으로 무장해서 화살도 창도 전혀 박히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다니는 탱크 그 자체였습니다. 이 멈출 수 없는 존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성계는 그야말로 전설이 되는 신기를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성계가 쏜 첫 번째 화살이 아지발도의 투구끈을 정확하게 끊어버립니다. 투구가 덜렁거리자 바로 두 번째 화살을 쏴서 투구를 완전히 벗겨버리죠. 그리고 얼굴이 드러나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옆에 있던 의형제 이지란이 마지막 화살로 정확하게 급소를 꿰뚫어버립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대장이 쓰러지는 순간 왜구의 전열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 어마어마한 결과들을 한번 보시죠. 1600필. 이게 뭐냐면요. 왜구들한테서 빼앗은 말의 숫자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약 70명. 이 숫자는 그 지옥 같은 학살 현장에서 겨우 살아 도망친 왜구의 숫자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전멸한 겁니다. 이 승리는 너무나 처절해서 아예 지형 자체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근처 강물이 엿새 동안이나 핏빛으로 물들었고 그때 피가 튀었던 바위는 지금도 피바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승리로 이성계는 그냥 뛰어난 장군에서 나라를 구한 국민 영웅으로 완전히 위상이 달라집니다. 특히 정도전 같은 개혁가들은 확신하게 되죠. 바로 저 사람이다. 저 막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이 낡은 고려를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황산에서의 그 피비린내 나는 승리가 어떻게 왕자로 가는 하이패스를 열어줬는지를요. 불과 12년 만에 한 명의 장군이 국민 영웅이 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마침내 500년 왕조를 세운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황산대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황산대첩은 단순히 외적의 침략을 막아낸 전투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낡은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아주 폭력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역사가 가끔은 펜이 아니라 활과 화살로 쓰인다는 걸 증명한 바로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